장례식 비용. 추석 지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추석 전부터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주제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례식 비용 진짜 갑자기 이런 일 당하면 보험을 들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집안에 형제가 많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나 어르신이 집에 살아 계신다든지, 그렇게 어떤 굳이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누가 옆에서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핵가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문을 이렇게 잠가 놓고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둘이서 이렇게 외부와의 차단된 어떤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자살 아닌 자살 같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게 물론 서서히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확 이렇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영정사진 찍으러 그때 다리 수술하러 가기 전에 그런 것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제 아버지가 지금 원래 70 정도 되셨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상관없겠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이 당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85세까지 사셨나? 그 정도 15년생이셨으니까, 그죠?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2004년인가 2005년인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2004년 추석쯤,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제사죠. 추석 지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일명 호상이라 그러죠. 그냥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별 고통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안 가고. 시골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사망 신고를 하려면 장례 그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시골이니까 그렇지만 도시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죠?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야 사망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시골이니까 동네가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장 아저씨하고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문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구장의 확인, 구장의 증인하에 진단서 없이 그냥 사망 신고를 했어요. 시골에는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왜 병원을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장례식은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해야 돼요.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관 해가지고 앞에 병풍 치고 상 차리고,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옮기죠, 병원으로. 그 편리하니까. 집에서 장례식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옮기죠. 보통 병원에서 하죠. 진단서도 떼야 되고 하니까. 근데 시골은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시 같으면 병원 가면 이렇게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다 있어요.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 시골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 관하고 수의하고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해주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장례식 그 옷하고 이런 거 다 해주시고, 동네 분들이 이렇게 그 가마 있죠. 왜 꽃가마라 그러나? 가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할아버님 이제 관 얹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왜 그 깃대 같은 거 있죠. 대나무 같은 깃대에다가 이 기 같은 거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
상여를 들고 이제 장례 묘터 자리를 가서 이제 입관을 했죠. 그런 경우, 그런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거였는데 완전 구식, 완전 오리지널 구식으로 또 호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좋게 돌아가셨다 이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좀 객사라 그러죠. 길거리 가다 돌아가시거나, 근데 집에서 죽지 않으신 분, 병원까지는 상관없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뭐 그런 거 사람들이 장례식 잘 안 와요. 호상이 아니라고. 만약에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이야기 꼭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집에 뭐 만약에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구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뭔가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든지,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면 될 수 있으면 그냥 부주만 하고 마는 것도 실례가 아니에요. 그죠? 호상이 아닐 경우, 호상이면 상관없는데, 그렇고, 그런 장례식, 근데 근데 그 하면, 그 시골에서 보니까,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풍수질이나 자식들의 사주들을 이렇게 보고 언제 입관을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정하더라고요. 뭐 그 시골 가니까 그런 건 있고. 솔직히 도시에는 그런 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시골에는 그런 거 해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예방책 같은 거, 혹시나 약간 주술적인 그런 예방책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5일장을 지내라, 뭔가 날짜가 안 맞으면 뭐 5일장을 지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장례식은 그렇고, 비용 면에서는 저렴하죠. 돈은 별로 안 들어요. 음식장만 소 잡고 이런 거, 음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소 돼지가. 근데 시골은 서포터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부락 전체가 그런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 장 보고 같이 차로 실어다 날라다 주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면 도시보다는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수월하게 해요. 예. 저희 때 보면. 근데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시끄럽긴 하죠. 왔다 갔다 사람이 좀 일괄적으로 결제가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해야 되고, 그 마을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말이 좀 나와요. 그런 거에 조금 골치가 아파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시골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인데 장례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례식장, 결혼식장처럼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거의 병원 영안실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비쌌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 냉동실이라고 그러죠. 영안실 가면 왜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왜 바이오 하자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시체 꺼내는 듯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나 봐요. 좀 보진 않았는데 그런 장치에 이제 넣어놓고 나갈 때까지 이제 넣어놓는 거죠. 그 시체가 이제 천천히 부패하라고. 그거 있고, 그리고 음식을 일단 그 장례식장에서 다 일괄적으로 줘요.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뭐 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일괄적으로 다른 조리실에서 끓여서 올려줘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이, 상주들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거기서 다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과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그 업체에서 다 이렇게 줘요. 대신 비싸죠. 대신 가격이 비싸죠. 할아버지 장례식 때는 돈이 오히려 남았어요. 부주를 받고도 500만원이 남았는데, 할머니 장례식 때는 그 1000만원, 저녁에 가가지고 하루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데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관하고 수의하고 다 합쳐서. 그게 지금 1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한 2천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나와요. 훨씬 많이 들죠. 근데 편하죠.
훨씬 많이 들지만 편해요. 그리고 왜 전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때 뭐 앰뷸런스가 할머니가 약간 안 좋게 돌아가셔서 앰뷸런스가 거기 장례식장으로 데려갔다고 하던데, 뭐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떼야 되는데,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죠?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왜 장례식장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제가 연락받고 갔을 때는 이미 장례식장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뭐 어떻게 저는 이제 손자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할 권리는 없는 거죠. 이미 거기 가 있었으니까. 그 시신을 또 옮기고 이런 건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골 장례식장 그런 데는 굉장히 근데 관하고 수의하고 미리 사놨으면, 근데 미리 사놓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하여튼 수의 같은 경우는 미리 사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관 같은 거 미리 사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통상적으로 그 정도 돈은 들어간다고 봐요, 그죠?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정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근데 어떻게 작년에는 무사히 잘 치렀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 결제를 안 하면 그걸 안 해준대요. 그 시신을 안 꺼내준대요. 차에다가 안 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장례식 그 모터를 사고 또 모터를 꾸미고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옆에 받치잖아요. 뭐 그런 거 다 합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묘터 값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장례식비 해가지고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 합치면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준비된 장례식이죠. 왜냐면 모터라든지 이런 거 미리 샀으니까, 미리 사놓고 뭐 따듬어 놓지는 않지만 미리 사놓고, 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묘터까지 미리 이렇게 좀 따듬어 놨다 그러나,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일이 수월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에 올라가야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좀 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할머니 때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머니 때는 좀 수월했죠. 근데 그런 거 다, 이건 이제 미리 준비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자식들도 있고 미리 준비된 장례식일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는데, 아프다가 저희도 뭐 어머니는 아프다가 돌아가신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준비를 어려서 그때 당시 제가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 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학교 가는 날 아침에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오셔가지고 뭐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해주러 오셨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학교로 갔죠. 그리고 그게 전 세례 받는 건 좀 몰랐어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예전에 새 살던 주인집 그 아주머니가 천주교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 오셔가지고 그때 세례를, 그 정식 세례가 아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공동묘지로 가야 되나 뭐 화장을 해야 되나, 어머니는 살아가실 때 화장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아파서 돌아가신 분은 화장을 한다라는 그게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 좋은 기운이, 아픈 기운이 자손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화장을 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장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 이것도 그게 또 가격도 싸고. 그 화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천주교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어떻게 장례식을 하는지. 그랬었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걸 알고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됐나 봐요. 그래가 천주교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셨나 봐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또 와가지고 천주교 스타일 맹똑같은데 천주교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수의 같은 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칭칭 감는다 그러나? 그러니까 미라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시신을 미라같이 만들고 관 안에 넣긴 넣어요. 넣긴 넣는데 그 현장, 그러니까 천주교 공동묘지라고 있거든요. 저 군위에 가면 대구는 저희 거기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관을 갖고 와서 관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고 관을 버려요. 관에서 시신만 꺼내 가지고 묻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냥 일반 우리 시골 할아버지 장례식이랑 어머니 장례, 천주교식 장례식은 그게 달라요. 관은, 그래서 관을, 비싼 관을 사질 않아요. 관은 그냥 이동하는 수단, 그 정도, 그러니까 고정하는 수단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시신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땅속에 그냥 묻어요. 관을 안 쓰고.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비용은 그때 당시 그냥 일반 공동묘지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게 600만원 정도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 1990년도 정도 되겠죠. 600만원 정도 했어요. 한 3평 정도 되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2개를 사야 되죠. 그럼 돈이 1200만원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 90년도 당시 한 3평 정도 해가지고 1200만원 2개를 사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천주교는 그때 당시 얼마를 줬냐면 70만원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30 얼마야 주고 2자리를 샀죠.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신자가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2자리를 샀죠. 나중에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띄엄띄엄 따로 묻힌다고 2자리를 샀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공동묘지 가면 저희 아버지 자리가 옆에 있어요. 약간 낮은 위치에서 하나 더 있어요. 하여튼 아무튼 그러니까 2자리를 7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산 건 아니죠. 그때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산 건 아니고 30년간 임대비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임대료를, 그 관리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간 임대료가 3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잘못 들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한번 거기에 입관을 하게 되면 30년 동안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고, 그럼 30년 후에 납고를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못 봤는데 30년 후에 납고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다른 이제 어려우신 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주겠죠. 그런 게 아닌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0년 임대비 있고, 그리고 매년 그 일정 기간 지나 한 20년 정도 지나면 관리비를 계속 내야 돼요. 관리비를 안 내면 거기 성묘하러 가면 앞에다가 표지판 같은 걸, 이렇게 그 말뚝 같은 걸 꼽아놔요. 뭐 관리비 미납묘 이래가지고 말뚝 같은 걸 꼽아놔요. 그런 거 그래가 내야 되고, 그런 거.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그게 조금 달라요. 그 성당 가서 신부님이 장례 미사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조건이 이제 그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야 천주교 공동묘지에 갈 수 있고, 그 대신 가격은 저렴해요. 그리고 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식이 있는데, 그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청소부든 그 크기가 다 똑같아요.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시설물을 갖다 놔서도 안 되고, 똑같이 그 사이즈 돌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 돌 모양으로 묘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거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돌로 만든 뭐 이렇게 화병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아저씨가 거기 이렇게 풀 제거 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 다 치워요. 그러니까 성묘를 가보면 작년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여기다 놨는데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해에 가면 아저씨가 그걸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못 넣게 똑같이 그렇게 해놔요. 그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묘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싶어도
치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단점이에요. 이제 육촌 아저씨의 화장 장례식, 이건 제가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을 참여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도 몇 번 하시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픈 사람은 자식한테 그 안 좋은 기운이 넘어온다고 화장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다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들은 거를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화장을 하고 거기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뿌려야 된대요, 뼈가루를. 안 그러면 벌금 물거나 뭐 그렇게 된대요. 위법이래요. 그렇게 딱 지정된 장소가 있대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 요즘 낙골당 있으니까 불교 같은 거죠. 불교식이죠, 낙골당 하는 거는. 불교식 낙골당 뭐 사가지고 넣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낙골당도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비싼 건 한 2천만 원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그래요. 장례식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제 눈앞이 깜깜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고맙게도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수월하게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그 개모임 나가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좋은 친구 많이 사귀고 개모임 나가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나도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병원의 장례식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길래 이렇게 좀 한눈에 쏙 들어오길래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일반실 15평 1일 1시간 18만원이죠. 보통 3일장을 하니까 이제 36만원이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 호텔 방처럼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건 무조건 36만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제일 작은 거겠죠. 15평이니까 제일 작은 거고, 25평이면 조금 더 큰 거겠죠. 그죠? 우리 만약에 이것도 병실에 그 시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왜 1200만원도 있고 100, 1000, 120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120만원짜리도 있고. 그죠? 제일 비싼 게 하루에 120만원이에요. 그죠? 2박 3일 적용하면 240만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 안치실 사용료, 이게 그거예요. 그 냉장고 같이 생긴 거, 그게 안치실 사용료 같고, 이게 입관실인지 안치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치실 같은데, 요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나가는 거죠. 60만원, 70만원, 85만원. 그죠? 85만원하고 36만원하고, 그죠? 36만원, 120만원 가까이.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거 써도 12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붙는 게, 만약에 장례식장이니까 손님들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뭐 술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수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라든지 그런 걸 시키면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건 관을 사야 되겠죠. 관하고 수의하고 사야 되겠죠. 관하고 수의 기본적으로 200 들어가고, 관하고 수의를 사면 거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죠? 근데 화장을 하면 뭐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는 없어요. 다 타버리니까. 그죠? 화장을 하면 제일 싼 걸 쓰면 되죠. 그죠?
수위도 제일 싼 거 쓰면 되고. 하여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요. 그죠? 한 200 정도는 최소한 들어간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버스를 대절을 하겠죠. 뭐 리무진을 쓰든지. 그래서 관을 싣고 이제 화장터로 가는 거죠. 화장터로 가서 도착을 해서 접수실에 접수를 하고 자기 은행 창구 번호처럼 자기 그게 되면 밀어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하기 전에 뭐 인사 한번 하고 뭐 고별식 같은 게 있다네요. 그런 거 한번 하고 화장이 이제 불을 올려서 화장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이제 뭐 대기를 하고 화장이 끝나서 이제 유골함에 유골을 그 사람이 이렇게 뼈가루를 담아서 뭐 항아리나 이런 데 함에다 넣어주면 이제 가족한테 인계하고 유골을 뭐 이렇게 뿌리든지 아니면 낙골당에 가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네요.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검색을 해보니까 대구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화장을 할 경우 18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대략 버스비하고 음식 조금 한다고 해도 한 300만원은 들어간다. 장례식을 하려면 최소한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적은 비용은 아니죠. 그죠? 방 같은 건 솔직히 형편 어려우신 분들은 이건 지금 대학병원이니까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이게 싼 편인지 비싼 편인지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 병원 평균 장례식 비용이 560만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죠? 이거는 묘토 값은 없는 거예요. 그죠? 묘토 값은 제외, 그냥 장례식을 하는 것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묘토 값이 들어가면 어디 좋은 땅에다가 산소 만들면 돈은 뭐 한정없이 더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제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루 18만원이면 글쎄, 전 이게 좀 몇 번 보니까 좀 싼 거 같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그죠? 싼 거 같아서 올려놨는데, 하여튼 대학병원이니까 가톨릭 대학병원 3차거든요. 작은 병원 아니고 또 그 가톨릭 그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가톨릭 대학병원이 병원비가 좀 싸긴 싸요. 치료를 못해서 그렇지 병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건 병원도 좀 싸긴 싸요. 그 가톨릭 대학병원은 신자일 경우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가 10% 디치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장례식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태어나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는 지금의 아버지가 제 나이였을 때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가 하셨을 때 그때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남일 같지가 않고 그래요. 그죠? 지금 이래 보면 조금 형편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죠? 저 15평짜리 저거를 조금 더 한 2박 3일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그죠? 조금 더 줄이더라도 하루에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나? 15평이면 크기가 얼마나 나요? 크지 않나요? 아니면 한 20만원 수준까지 줄일 수 있지 않나? 한 10평 정도 해가지고, 그죠? 지금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밖에 거는 저거랑 입관실 사용,
입관실 사용적에 그건가 보네. 냉동실 돈이 제일 비싸네요. 그죠? 하여튼 저거 두 개 중에 뭘 줄일 수 있는 게 입관실 사용은 못 줄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거는 일반실 저기 장례식장 사용 비용 저거만 한 5평이나 10평으로 해가지고 그죠? 한 10만원 이외로 줄이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자손이 잘 되고 이러면 뭐 이 정도 돈은 진짜 걱정도 안 할 텐데 그죠? 뭐 장례식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의리의리하게 하시는 분도 의리의리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만약 형편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지금이라도 성당을 다니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 뭐 언제 한번 가긴 가겠지만 거기 가면 예전에는 얼마 없었는데 지금 묘가 엄청나게 많아요. 군위 가면 군위 가톨릭 묘지 가면 묘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가면 김수환 추기경님 생가도 그쪽 가면 있고 장례식장 비용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납골로 정할지 매장으로 할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이야기를 해서 미리 살 수 있으면 만약에 저렴한 걸 미리 살 수 있으면 미리 사놓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